다음으로는 이제 3.2 섹션인데요.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은 이 슬라이드 설명문에 나와 있듯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솔루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디자인 패턴은 언어 독립적이다. 즉, 현재의 어떤 범용 컴퓨팅 언어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모든 언어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인기 있는 디자인 패턴은 널리 사용되는 이제 랭귀지, 패러다임에서 구현을 단순화하는 어떤 추가적인 프레임워크의 크리에이션을 이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방법과 기술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디자인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이제 건축과 도시계획 분야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도입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키텍처 패턴은 이제 해결된 문제, 해결할 문제에 대한 이제 추상적인 클래스라는 것으로 구성이 돼서 설계자들에게 수많은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공유되는 어떤 공통적인 핵심 주제를 인식하도록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 버스 정거장이나 정류장이나 병원의 어떤 그 대기실은 모두 사람들이 기다리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버스 정류장과 병원 대기실은 전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하여간 뭔가를 기다리는 장소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둘 다 a place to wait, 기다려야 되는 장소라는 그런 패턴의 기능을 유용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패턴에 대한 이제 이러한 사고방식은 실제로 객체 지향 코딩, 그 다음에 애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에 의해서 매우 빠르게 채택이 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중간에 보면 1994년에 일일이 이름을 읽기도 어렵지만 Gang of Four라는 이쪽에서 그 책을 출판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들이 식별하고 문서화한 패턴에 대한 광범위한 보기를 이 컨텐츠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은 중간에 정리되어 있는 그 문구가 있는데요. 구현이 아닌 인터페이스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라. 메인라인 프로그래밍 로직을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것하고 밀접하게 결합을 해 놓으면 코드를 이해하고 유지하기가 이제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경험에 따르면 이제 추상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논리적인 어떤 관계를 느슨하게 결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더 잘했다라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코드의 이제 메인라인 코드는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함수나 메소드를 이제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수준의 함수는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일치하는 그 기능에 이제 일치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되죠. 즉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모든 어떤 직렬화된 함수가 유사한 방식으로 호출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바 같은 객체 지향 언어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공식화한 언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구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명시적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정의는 기본적으로 펑션 프로토타입들의 어떤 셋, 집합으로 모음으로 볼 수 있고, 상위 레벨의 이제 논리가 로직이 클래스 범위를 호출하는 데 사용하는 함수나 파라미터의 이제 이름과 유형을 이제 정의해서 호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클래스 상속, 클래스 인헤리턴스라고 되어 있죠. 상속보다는 오브젝트 컴포지션, 개체를 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는 아시다시피 상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다 일반화된 기본 클래스는 파생 클래스에 의해서 상속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리, 덕, 덕 클래스라는 게 새 있죠. bird 클래스에서 상당한 기능을 상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를 위해서는 bird라는 클래스가 매우 광범위한 메소드들을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특정된 그 하위, 파생된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속보다는 컴포지션을 선호한다라는 원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은 이미 성공적인 것으로 이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자가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고 개념 증명을 거쳐서 제대로 워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하면 개발 속도를 이제 상당히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패턴이라는 책에서 이 Gang of Four라는 사람들이 패턴을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눠 놓았는데, Creational, Structural, Behavioral 뭐 이렇게 가지고, Creational이라는 거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체 생성을 안내하고 단순화하고 개체를 이제 추상화하는 데 사용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Structural이라는 거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객체와 클래스를 사용하는 안정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패턴이고요. Behavioral이라는 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어떠한 익숙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떤 개체가 통신하고 함께 동작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러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총 23개의 디자인 패턴을 나열했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새로운 디자인 패턴의 어떤 기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의 대부분은 어떤 수준에서 좋은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될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패턴이 그 슬라이드 아래쪽에 Observer 디자인 패턴 또는 이제 Behavioral 디자인 패턴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것과 다른 하나는 MVC, Model View Controller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서는 이 두 가지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Observer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찰 중인 개체를 이제 주체 또는 게시자라고 하죠. 그래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어떤 개체가 이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독, 알림,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이라는 건 뭐 요즘 유튜브나 어떤 그런 데서 뭐 구독한다라는 그런 구독. 그래서 이 observer 디자인 패턴의 얘는 오늘날 응용에 많이 있는데 소셜 미디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observ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찰자예요. 이 관찰자, 즉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를 subject라고 하죠. subject를 follow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ubject가 소셜 미디어에 뭔가를 이제 게시를 하게 되면 다른 모든 observer들이 게시물이 있음을 알고 관찰자는 observer는 이제 해당 업데이트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독 메커니즘 구현하기 위한 어떤 단계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디자인 패턴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살펴볼까요? observer가 이 observer를 추가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이 되는 메소드를 호출해 가지고 그 타겟 대상이 이제 observer 목록에 자기를 이제 추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subscribe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subject, 주체, subject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subject는 각각의 observer의 이제 callback을 두 번째 단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callback을 호출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함으로써 자기의 이제 목록에 있는 모든 observer들에게 이거를 알리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그 observer의 callback이 트리거돼서 알림을 처리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subject가 변경될 때마다 이 앞서 두 번째 단계와 이제 세 번째 단계가 계속되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observer가 알림을
알림 수시를 하게 되면 observer를 어떤 제거하기 위해서 서브젝트의 메소드를 호출하고 서브젝트의 이제 observer 목록에서 해당 observer를 이제 제거를 하는 이러한 observer 디자인 패턴의 장점은 이 observer가 뭔가 변경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상으로부터 내가 관찰하는 대상이죠. 관찰 대상으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구독 subscription 메커니즘이죠. 구독 메커니즘은 항상 폴링과 같은 다른 옵션보다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한다. 폴링은 왜냐하면 어떤 주기적으로 계속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폴을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MVC, Model View Controller 디자인 패턴인데요. 아키텍처 디자인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이 목표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단순화하는 것이죠. 이 MVC는 이제 코드하고 이제 어떤 해야 될 일들을 모델이라는 거하고 뷰하고 이제 컨트롤러라는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추상화해 놓았습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는 한 방향으로만 서로 통신을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 모델하고 뷰하고 컨트롤러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하게 되는 단계이고요. 첫 번째는 사용자 입력이 제공이 되고 컨트롤러가 그 입력을 받아서 어떤 데이터를 매니플레이트,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이렇게 조작된 데이터를 다시 모델로 보내고 모델은 이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고 어떤 선택한 데이터, 여기서 선택된 데이터라는 것은 가장 엄격한 MVC 형식으로 컨트롤러를 통해서 뷰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뷰에서는 이제 선택한 데이터를 수락하고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그런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입력 결과로 자기가 입력한 결과에 따른 어떤 결과적인 어떤 데이터를 볼 수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디자인 패턴의 이점은 각각의 구성 요소를 병렬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구성 요소가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성 요소에 필요한 정보들이 다른 구성 요소에 대한 입력 또는 이제 출력하고 관계가 있는, 즉 한 구성 요소의 입력이나 출력이 다른 구성 요소의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모듈화되어 있다는 개념하고도 유사하죠. 그래서 각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에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구성 요소는 자기가 수신하는 입력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성 요소가 제대로 된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 해당 구성 요소를 계속 재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디자인 패턴, observer 디자인 패턴하고 MVC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